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길 15만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10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이고요. 10월의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장은 다시 안기 속으로 라고 표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9월달에는 기술적 반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바이오 중심이라고 계속 주간 증시 체크랑 이벤트에서 말씀드렸죠. 뭐 그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10월 증시를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도 뭐 이렇게 상승을 하겠다 재료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9월처럼.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상황별로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10월 주요 증시 이벤트가 10월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엔 딱히 뭐가 없어요. 유달리 이벤트가 없는 한 주입니다. 3일날 9일날 휴일이고, 일단 10월 증시 핵심 이벤트 보시면 첫 번째 환율 추이. 환율이 이번 달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이제 10월달이 3분기 실적 어닝 시즌 이제 발표하는 거 5일부터 삼성전자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에 미국의 뭐 99자면 환율 조작국 지정 요 정도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벤트가, 시장에 좌우할 이벤트가 있진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제 10월 말에 가면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일단은 1일날 9월 수출입 동향 발표 났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났고요.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가 8월 1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유통주가 9월 말에 움직였죠.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의 3Q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그 전체적인 향후 지금 계속 고점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 삼성전자가 놀라운 퍼포먼스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증시에 긍정적이다. 근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오면 역시 이게 고점이고 앞으로 이제 꺾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약간 기대하는 분위기죠. 7일까지 중국 국기전 연휴가 있고요. 8일날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가 결성이 됩니다. 3천억 규모인데 좀 규모가 크진 않죠. 그치만 어떤 이게 단기적인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관련된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이게 시장에 막 영향을 줄 것 같죠. 여기서 지금 보면 시장에 막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끝났네요 벌써. 자, 그럼 일단은 이벤트 한번 보시면 10월달에는 여러분 달러 강세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 경제가, 증시가 고점 논란이 일고 있죠. 지금이 피크다. 결국 그 얘기는 달러가 더 이상 강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달러 약세는 우리한테 뭐예요? 외국인 매수다. 지금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는 달러가 좌우한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냐, 외국인이 매도를 따라 올락가락하고 또 그 근간에는 달러가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드디어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10월 5일날 삼성전자를 필두로 어닝 시즌 개막했는데요.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지금 엇갈림이 많습니다. 뭐 어디는 더 잘 나온다, 어디는 예상대로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이 있는데 분명한 건 이제 반도체 쏠림이 심하다는 거, 그 부분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굳이 관심 종목을 찾자면 3분기 실적 호전 플러스 배당주. 왜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저는 배당주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이 낮아지고 뭔가 주식을 통한
그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배당은 확실한 거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이 9월 말부터 나오고 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매년 4월, 10월에 환율 조작국, 관찰국 지정을 하죠. 우리는 지금 4월 달에 관찰국이었죠. 근데 중국이 이제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근데 이제 통상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국 이렇게 지정 여부가 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환율이 강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8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금통위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과 금리 차는 지금 0.75고 연말 되면 1%가 나는데 외국인이 나갈 것 같고 또 이제 부동산 금리가 지금 싸니까 그걸로 대출받아서 집값 급등할 원인이다 막 이렇게 막 쪼이고 있고 올리자니 내수가 우리가 별로 없죠.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10월에는 올리지 않겠지만 금리를 11월 인상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암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11월에는 금리를 올릴 확률이 갑자기 높다. 특히 10월 달에 외국인이 이탈하게 되면 금리 인상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사실 9월 18일 전에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외국인이 팔고 나가느냐 그대로 있느냐. 요게 뭐 대표적인 얘기고 사실 크게 뭐 이렇게 시장에 막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 10월은. 자, 그러면 10월 증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 지겹게 보여드리죠. 파란 게 뭐다? 우리나라 경제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지 6개월치 됐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그럼 계속 빠지기만 하나요? 그건 아니죠. 이제 경제가 또 좋고 그게 되면 하락의 폭이 짧아지는 거죠. 원래 경기란 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데 좋은 경제일수록 상승의 길이가 길고 하락의 폭이 작고 그런 거죠.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10월 증시 환경 안에서 이제 증시에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경기 고점 통과에 따른 달러 강세가 둔화될 거다. 여러분, 미국이 경기가 엄청 좋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경기 좋은 데로 가니까 달러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세였죠.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고점이다 아니다. 더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건 무슨 아까도 말씀드린 무슨 얘기예요? 달러 강세가 둔화될 거다. 더 이상은 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코스피 PBR 1배 수준이 2300포인트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그다음에 통상 4분기는요.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가 강세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수급이 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1월 날 북클로징. 기관들이 장사 마친단 말이에요. 애널들, 펀드나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제가 9월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의 종목별 뭔가 얘네도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목표가 100인데 아직 80%까지 못 갔으니까 20%를 채우기 위해서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근데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형주로 하는 게 아니라 중대형주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코스닥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9월달에 신라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 강세, 트럼프 리스크,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중간성 이런 대한 내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하락 요인이 지금 금리를 올렸잖아요. 외국인이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벌써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갈 요인이 저렇게 많아도 뭔가 안개 속이라고 뿐이 말씀을 못해요. 보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9월달만 해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월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보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가 상승하는 요인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수출이 많이 돼서 기업이익이 늘면 외국인이 와서 산다. 수출이 많이 돼서 기업이익이 늘어서 외국인이 산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 상승의 어떤 로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최근엔 반도체 업종까지 3분기가 고점이고 4분기부터 꺾일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나마 가던 외끌이 반도체 업종이. 그래서 기업이익 둔화가 좀 어떤 리스크 요인이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증시 상승 요인과 증시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중요한 거고요. 그럼 요걸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미국 경기 고점에 따른 달러 강세 둔화. 이게 차트인데요.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죠. 자, 이게 빨간색, 파란색 뭐 캔들 있는 게 코스피 지수 차트고 보라색 실선이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왼쪽에 환율 이거 오른쪽이 코스피 지수죠. 보시면 요 박스 구간 보세요. 캔들은 떨어졌죠. 지수가 빠졌죠. 그때 환율은 보라색 실선 환율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올라갔죠. 서로 정대칭이죠. 환율이 상승한 구간에 지수는 빠졌죠. 자, 거꾸로. 지수가 하락 구간에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상승 구간에 환율은 하락했죠. 최근에 9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자, 박스가 약간 적게 그려졌는데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9월 달에 대부분. 9월 한 7, 8일 지나서부터.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다는 거죠. 박스가 약간 적게 그려졌습니다만. 이게 명확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수가 뭐다? 환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PBR 1배 수준 2300포인트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요게 2300 부분, 요 박스가. 요 박스 부근으로 이제 6월부터, 이제 7월부터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죠? 밑으로도 좀 내려갔다가. 8월 중순 보면 밑으로 좀 빠졌다가. 9월 보면 상방에 쭉 올라갔다 지금 또 맨 마지막에 음봉이 나왔죠. 긴 음봉이. 결국, 이거 박스권이야, 박스권. 박스권 산다 2350, 박스권 하다 2250에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왜? 거래대금이 늘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 한 일주일은 늘었는데 어쨌든 길게 보면 이 박스권 장세예요. 박스권. 이해가 잘 가시죠, 여러분? 그럼 박스권 상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셔야죠. 그럼 언제 사야 돼요? 박스권 이제 하단에서 사셔야죠. 최소한 코스피 2300 밑에선 사셔야 된다. 밑에 오타지만 어쨌든 2350이랑 2250 사이에서 사셔야 된다. 사고 파셔야 된다. 중요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 자, 통상 4분기는요.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가 강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제 그 금융투자 증권사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매매 주체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매수가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있고 비차익 매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그 차익 매수는 선물과 현물의 어떤 가격 차이를 갖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프로그램 비차익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비차익. 그건 뭐냐면 이제 그 골라서 사는 거예요. 골라서 사는 거. 여기 보시면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 있는데 1Q, 2Q, 3Q, 4Q가 있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골라서 집중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말씀드린 풋클로징, 앞서 말씀 그런 거랑 연관이 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4Q, 4분기에 가장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죠? 13년, 14년, 지금 빨간색 박스. 17년 한번 보세요. 17년도 엄청 많이 들어왔죠. 이게 뭐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분기별 금융투자증권 코스피 하나금융투자 자료인데요. 작년 11월 말부터 10월 말인가? 11월 초부터 뭐 샀어요? 제약 바이오 샀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삼형제 샀잖아요. 뭐 코스닥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면서 결국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근데 지금 1Q, 2Q 우리 2018년 맨 오른쪽 보시면 1Q, 2Q, 3Q 별로 없죠. 그럼 4Q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누구 중심으로? 금융투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봐야 된다. 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10월 증시는요, 특별히 크게 하락할 모멘텀도 없지만, 크게 상승할 모멘텀도 없습니다. 결국 그 기관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수를 좀 깔아줄 거예요. 근데, 그건 걔네들이 어떤 막 지수를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증시가 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이 매도한다 그러면 시장은 하락할 거라고요. 기관이 사긴 사대에 그렇게 막 증시를 막 저할 만큼 사는 건 아니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이 사고 파는데 시장이 좌우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외국인인 거죠. 자, 그러면 10월 증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코스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할 때 자, 우선 외국인 수급 가는 종목으로 가야겠죠. 저희가 업종으로. 최근에 뭐 갔었어요? 조선, 금융, 통신 갔었어요, 여러분. 조선, 금융, 통신. 순서로 따지면 조선이 예전에 갔었고 금융이 갔었고 최근에 통신, LGU 플러스, SK텔레콤 이런 게 막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가는 이유가 뭐냐? 배당이 거기에 높은 주식에 간다면 배당이 높은 주식. 그래서 배당이 높으면서 프로그램 매수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최근에 이런 게 뭐예요? 통신, 정유. 정유도 배당이 높잖아요. 또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만한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외국인이 매수하게 되면. 코스닥은 시총상위 종목 중 관심이 되고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어떠냐? 매도할 때. 이거는 그냥 쉬셔야죠.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 텐데. 그냥 중소형주 중심의 산발적인 뭐 뉴스나 뭐 이런 거에 산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일단 외국인이 매수할 때와 살 때 코스피에 대해서 대응점을 말씀드렸고요. 더 중요한 코스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매수 시. 자, 시가총액 상위 탑 20 이내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물론 코스닥이 상승을 외국인이 사서 간다면 그러니까 이건 코스닥이 약간 틀린 게 그 코스피는 기관은 프로그램으로 좀 사요. 더 이상 팔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근데 코스닥은 어떤 거냐면 코스닥은 기관이나 사요. 그래서 가요. 걔가 증시에 올리는 거고 외국인이 산다는 건 막 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수를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종목의 시세를 좌우하는 건 기관이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이 팔면 못 가니까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할 때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만 보자. 뭐 다른 것도 많이 가겠지만 내가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 매수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20위 대부분 뭐 바이오주, 콘텐츠 뭐 요거겠죠. 그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최근에 바이오가 들어오죠. 바이오가. 비차익이 뭐예요? 그냥 쇼핑을 하는데 쇼핑 리스트를 적어놓고 사는 거예요. 4분기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인터넷 찾아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비차익 매수가 뭔지 프로그램 매수가 뭔지. 근데 비차익은 그냥 타겟으로 지정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격한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 푸크로징 앞두고 이제 기관의 수익률 게임에 주목을 해야 된다. 당장 10월에 뭐
신라젠이 갔었죠. 9월에 신라젠이 갔었죠. 그죠? 그리고 개별 테마는 또 개별 테마로 가겠죠.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정책 테마라든지 이렇게 두 개. 크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거래하거나 개별 테마별로 하든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5G라든지 뭐 정책 테마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외국인이 매도 시는 뭐냐? 시장을 역시 관망을 해야 되고 개별 테마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렇게 대응하시고 코스피는 그렇게 되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정하고 가야 상황에 맞춰서 수정을 할 수 있죠. 전쟁터 나와서 왜 적군이 내가 전투 게임을 나가는데 상대편이 이렇게 넘네 이렇게 하고 상대편이 이렇게 나면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가자고요. 그리고 저도 이 주간 증시 체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약간 수정할 건 수정하고 뭐 이렇게 갈 건 이렇게 가고 근데 대부분 이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요일 10월 7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증시 끝 10월 2주차 방송입니다. 자, 어때 잘 보셨나요? 자, 뭐 이번 방송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장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